우리가 ETF 때문에 코스피가 단기간 3배 상승한 것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즉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코스피가 3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런 모델을 우리나라 정부도 받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코스닥에 이식될 예정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3월 달부터 나오는 코스닥 ETF입니다. 당연히 선정될 섹터는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바로 트럼프가 이란의 하메네이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미국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3일절 휴장으로 인해서 좀 쉬었고요. 아마 내일은 해운주나 유가 테마주들이 이제 반짝할 겁니다. 근데 테마주는 말 그대로 단발성입니다. 이번 사태의 의미와 향후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란 폭격의 진짜 의미, 그리고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3월에 주목해야 할 투자 전략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저는 미국의 주도권이 이제 공고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까지 확보를 하면서 글로벌 석유 공급망과 히토류 공급망에 대해서 미국은 리스크를 거의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석유 매장국 1위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3위죠.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합치게 된다면 글로벌 1위부터 3위 모두 미국이 확보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유가의 안정화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약간 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글로벌 매장 1위부터 3위를 다 확보하고 미국조차도 글로벌 매장량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유가적으로는 더 이상 유가가 예전처럼 이렇게 막 튀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는 거겠고요. 유가 안정화가 되면 뭐가 되겠죠? 당연히 금리 인하와 낮은 물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금리가 낮아야 되고요. 또 물가가 안정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4주 안에 이걸 끝낸다라고 했는데요. 4월에 뭐가 있죠? 바로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안에 끝낸다, 한 달 안에 끝낸다는 얘기는 뭐냐? 첫 번째는 한 달 안에 끝내야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 달 안에 끝내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들이 지표에 반영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란이라든지 또 베네수엘라 모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중국에 조금 더 다가섰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미국의 질서 안에 재편입을 시키게 되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좀 더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미중 분쟁 속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나쁘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이 못 해줬던 것들을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지 방산, 원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를 통해서 한국 증시에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EWI, ETF 리밸런싱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국 등 글로벌 자금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 ETF가 바로 EWI ETF예요. 이 ETF가 최근에 많이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EWI 포트폴리오가 약간 이제 리밸런싱이 된다고 해요. ETF 규정상 한 종목이 25%를 넘으면 되지가 않는데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글로벌 자금들이 ETF를 자꾸 매수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 ETF 비중이 26%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25%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ETF 리밸런싱 조금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투자 전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EWI ETF는 이제 삼성전자를 안 담을 수는 없죠.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도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WI에 대한 수요는 계속 붙을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EWI가 삼성전자,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즉 2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다? 바로 삼성전자를 파는 거겠죠. 삼성전자를 팔면 25% 미만으로 떨어지니까 다 팔고 나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익 실현이겠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빠진다? 지수가 빠집니다. 지수가 빠지면 뭐가 나온다?
모든 종목이 다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를 팔아도 지수가 빠지는 폭이 더 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의 비중이 줄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들의 주가를 올리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삼성전자의 전체 비중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삼성전자를 더 담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즉 모든 종목이 올라가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이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말하는 낙수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2등주인 하이닉스, 이 ETF 안에서 2등인 하이닉스도 수혜겠지만요. 저는 현대차를 좀 더 보고 있어요. 현대차를 보고 있고, 이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ETF 비중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6%, 20% 이 정도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어떻게 되죠?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동일한 돈이 들어온다. 즉 ETF에서 삼성전자 26%에서 한 1%를 팔았어요. 그래서 한 10조 정도가 들어왔을 때 이 10조를 다른 종목을 사잖아요. 그랬을 때 SK 하이닉스 사봐야 지수에 올라가는 상승폭이 얼마 안 됐습니다. 즉 한 2%, 3%밖에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조, 삼성전자를 좀 리밸런싱해서 나온 이 자금을 3등인 현대차를 사게 되면 20%, 30%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낙수 효과. 현대차라든지 SK스퀘어라든지 뭐 KB금융 같은 애들이 2%, 3% 이렇게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3등주인 현대차가 가장 좋은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께서 현대차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코스닥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3월 달에 3월 10일부터 코스닥 ETF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차이가 벌써 5배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코스피는 6,000을 넘어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1200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ETF 때문에 코스피가 단기간 3배 상승한 것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즉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코스피가 3배 이상 올랐잖아요. 이런 모델을 우리나라 정부도 받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받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그대로 코스닥에 이식될 예정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3월 달부터 나오는 코스닥 ETF입니다.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이나 타임폴리오 같이 유명한 자산운용사들이 이번에 이 코스닥 ETF를 내고 있고요. 당연히 선정될 섹터는 코스닥 상위 종목인 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뭐 예를 들면 워닝 IPS 같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뭐 TSE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 ETF에서 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로봇, 그리고 원전 이런 것들이겠죠. 즉 요즘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거나 성장하는 산업들이 이 코스닥 ETF 상품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이 지금 5배 정도 코스피와 차이가 나는데 이 지수의 가격 차이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것은 즉 코스닥이 최소한 2,000에서 3,000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관련 종목들 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에서 드리고도 있지만요.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냥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고루고루 담아 놓으셔도 돼요. 사실 코스닥 지수가 2,000, 3,000 즉 2배, 3배 오르게 되면요. 개별 종목들 2배, 3배는 우습게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관련주들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코스닥 150 편입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에임드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금요일 날에 거의 16% 이상 올랐는데 이게 이제 코스닥 150 특례 편익이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3월달 코스닥 ETF가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인 코스닥 상승도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월에 좀 중요한 일정들 한번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이제 MWC 있고요. 3월 3일 당장 내일입니다. 3월 3일부터 6일까지 현대차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3월 10일부터 코스닥 액티브 ETF 나오고요. 그리고 3월 11일 날 인터배터리, 3월 16일부터는 엔비디아 GTC 2026이 나옵니다. 그리고 3월 20일 BTS 컴백하고요. 3월 26일 현대차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정들이 다 모두 투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에 맞춰서 관련주들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단기적으로 해운주나 유가 같은 테마주도 오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니고 불확실성 해소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코스닥 대형주, 로봇,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것들 빠지면 오히려 그게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EWY ETF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낙수효과 종목들 보셔야 된다. 저는 현대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닥 키 맞추기 나올 겁니다. 3월 10일 날 코스닥 ETF 나오죠. 코스닥 상위 종목들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정보들 무료로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 종목 발굴이 어려우신 분들 무료로 정보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계속 뉴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받아보시고 개인정보 같은 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좋은 영상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